우리는 파이썬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리스트예요. 지금 이 이번 줄 코드를 보면 A라는 리스트 안에 5개의 정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0번째 방에는 64, 1번째 방에는 25, 2번째 방에는 12, 3번째 방에는 22, 4번째 방에는 11이 들어있어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번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인덱스 번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코드를 짜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 A라는 리스트에 2번째 방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줘. 접근해봐.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데이터니까 12가 뽑혀서 나오겠죠. 진짜로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방에 있는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0번째 방에 있는 데이터 뽑아줘. 6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4번째 방에 있는 데이터 뽑아줘. 11이 마지막 대인 11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열 안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방번호를 이용을 하면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모든 데이터에 다 접근을 하고 싶어요. 0번째 방부터 시작해서 이 리스트의 마지막 방까지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간단한 방법은 모든 방 번호를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거겠죠. 0번째 방, 1번째 방, 2번째 방, 3번째 방, 그리고 4번째 방. 그러면 모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5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5줄의 코드를 쓰는 게 사실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에 접근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문을 이제 사용할 때는 for 반복문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해놓고 for를 사용해서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은 뭐 별거 아니에요. 먼저 for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for의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print i. 자,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12번 줄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반복하고 싶은지를 적는 거예요. 나는 5번 반복할 거야. 무엇을? 나는 5번 반복할 거야. 무엇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문법은 외워주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해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5번 반복할 거야. 무엇을? 13번 줄 코드를. 자, 프린트를 한다. 무엇을 프린트를 하냐면 i를 프린트할 거예요. 이 i라고 하는 것은 변수예요. 어떤 변수냐면 for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for i in range 5 되어 있죠. 이 range가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얘가 함수예요. 함수는 항상 결과가 있어요. 그쵸? range 함수 안에다가 input 값으로 5를 넣어주게 되면 그 output은 0부터 4,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i 변수에 반복이 돌아갈 때마다 i 변수 안에 그 값이 하나씩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실행을 해보잖아요. 뭐가 프린트가 되냐면 0, 1, 2, 3, 4가 프린트가 돼요. 반복이 5번 실행이 됐기 때문에 프린트가 지금 5개가 나온 거죠. 5줄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반복문이 실행되었을 때 0이 프린트되고 두 번째 반복문이 실행됐을 때는 1이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끝났어요. 5번 프린트를 했는데 그때마다 i를 프린트하라고 시켰더니 i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range 함수 요거를 지워버리고 이 range 함수의 결과를 그냥 바로 적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range 함수는 결과가 들어간 인풋 데이터의 개수만큼 0부터 시작해서 값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반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1, 2, 3, 4 얘를 여기다 대신 in 뒤에다가 적어주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5번 프린트가 되고 0, 1, 2, 3, 4가 프린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라는 변수라고 하는 게
컴퓨터가 반복문을 돌릴 때 카운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지금은 생각해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표시를 하고 i 변수에다가 값을 자동적으로 넣어줬잖아요. 이 구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원래 목적이었던 배열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배열 이름을 적어주고 대괄호 열고 그 안에다가 방 번호, 인덱스 번호를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원래는 여기다가 0번 방, 1번 방, 뭐 2번 방 이런 식으로 적어줬었는데 i라는 변수의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값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주게 됩니다. 지금 5번 프린트 됐고요. 5번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i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 리스트 안에 있는 i번째 데이터가 뽑혀 나옵니다. i는 0이고요. 처음에 i가 0이니까 a 리스트의 0번째 데이터인 64가 뽑혀서 나와요. 두 번째 for loop 돌아갈 때는 i에 1이 들어가지고요. a 리스트의 1번째 방 데이터인 25가 뽑혀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데이터까지 뽑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자리를 바꾸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시도하고 싶은 거냐면요. 시도라기보다 알려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번째 방 안에 지금 64가 들어있고 1번째 방에 25가 들어있잖아요. 이 두 개의 데이터의 자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중간 다리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중간 다리 변수인 tmp 변수에다가 0번째 방 데이터, 즉 64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기억을 시켜놓는 거죠. 그러고 0번째 방에다가 1번째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째 데이터가 25잖아요. 그러면 25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 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 25를 여기로 갖다 카피해서 페이스트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 데이터가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0번째 데이터와 1번째 데이터의 자리를 바꾸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데이터를 바꾸는 게. 그러면 1번째 데이터에 64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뭐 하면 될까요? tmp 변수 안에 우리가 미리 저장해 두었던 이 64라는 데이터를 1번째 방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가 진짜로 잘 바꿔치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처음에 프린트했을 때는 우리가 5, 6, 7 코드를 실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64, 25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5, 6, 7번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A 리스트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0번째 데이터와 1번째 데이터의 값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tmp라는 중간 다리 데이터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스와핑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는 파이썬에서 이제 제공되는 특별한 방법인데 나는 0번째 데이터와 1번째 방의 데이터를 바꾸겠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면 0번째 방에는 1번째 데이터를 넣고 1번째 방에는 0번째 데이터의 값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줘도 스와핑이 진행이 됩니다.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해졌죠? 변수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한 줄의 코드만으로 두 개의 데이터의 자리를 스와핑,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